처음에 제가 한 20개 정도 뭐 탁본 예정을 먼저 올렸는데, 그래 이제 다시 생각해 봤더만은, 이 묘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묘비는 거의 제대로 탁본이 되고 집안에서도 잘 모르고, 그러고 해제도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묘비 중심을 하기로 이제 저도 결론을 하고 왔어. 그럼 묘를 알려면은 그 집안 문중을 찾아가야 되게, 대표를.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측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복사해 드리라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 못 받아보셨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그 집안 문중 대표를 만나갖고, 이래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성씨 무슨 봉파 무슨 문중 종회장 누구, 그러면은 그분들도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산소에 아무나 가갖고 두드리고 그러면 저 어디 뭐 어떤 사람이 올 거지냐 하면서, 요거 이제 나중에 뭐 다른 분도 좀 보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매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뭐 내용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가 한 거는 총 비석 중심 66기, 뭐 한 67개 한 개 더 했는 거는 아직 못 올렸고요. 그래 191명 카더라도 뭐 한 200명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런 정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 이제 청도 쪽을 이제 각 문중 대표들 본다고 하더라도 한 청도 향교에 지금 그전엔 28문중이 들어있는데 지금 한 30 몇 문중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입향조 같은 경우에 자기들도 오래된 분들 같은 산소에는 그 묘비가 거의 있다고 봤을 때, 그럼 그분들 쪽에만 찾아도 벌써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이제 성씨를 분류해서 가장 그 밀항박씨나 밀성박씨는 다 같지만은 그 집안에 족보에서 밀성박씨라고 써놨기 때문에 사직공파 쪽에 11개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집안 문중에서 6.25 전란을 치르고 나니까 조금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비석이 한 70여 개가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부터 해갖고. 그 밀성박씨 사직공파 그때, 아이가 좀 있을 때입니다. 예, 좀 나중에. 그래, 그 중에서 제가 이제 11개, 그러고 이제 맨 처음에 학교에서는 한 45년 했다가 스님께서 60년 하고서 그 아래 위로 보고서, 이게 비석은 뭐 뒤에 색이더라도 그 비문은 좀 더 앞에 봤기 때문에 한 65년 되는 것도 있고, 특별한 그런 정도로 이제 해왔어. 그 밀항박씨 그 청도 있으면 신촌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위에 선조가 공민왕 때 이제 고려 두문동 들어갔다가 이제 청도 밀항으로 내려온 이제 청도 밀항 한제 쪽으로 내려온 두촌 박양무라는 분인데, 그러면 청도 쪽에서는 가장 오래 전에 이제 입향한 분이 되죠. 그러면 그 이제 두촌 박양무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다시 있으면 신안으로 가고 그쪽에 세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집안에서 이래 보니까 삼진사 참봉이 나온 정도로서, 그래서 그쪽에 비석을 11개 하고, 그리고 또 밀항박씨 이서면에 박하담 후손 쪽으로 해서 박성원, 입향조가 박성원인데 그 비석이 너무 오래돼 갖고 제가 글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비석을 탁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광선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하직하고, 이번에도 그 후손 쪽에 그 박하징이라고 있는 쪽에 비석은 탁본을 하긴 했는데 글이 거의 잘 안 봐도 지금 우리가 탁본을 안 해두면은 그조차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이제 탁본 자료를 보고서 우리 같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광문중 쪽으로서 그 청도에 뭐 만석 한 집안 쪽이 이서 쪽에 그 이제 용광문중입니다. 거기에 한 10개를 하고요. 그리고 뭐 타경 쪽의 집안에서, 타경 김일손 집안에서 뭐 한 7개 정도, 타경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하고 타경 그 후손들 했을 때, 그럼 청도에 그 타경 문중이 그 산소가 청도에 3대 뭐 길지락 하는 나보산이라고 거기에 비석이 있고요. 거기에 가면은 그 윗대 비석은 실제로 자그만합니다. 그 이제
탁본 해놓은 거 나중에 같이 펴놓고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도에 또 내놓으라는 고성희 씨 문중들의 이제 녀석인데, 고성희 씨 입향조 쪽에 이제 안기 찰방했던 분인데, 그러면 그쪽에 비석이, 그 전에 비석이 유래돼서 이제 그 집안 문중이 이야기네. 거기서 놀고 이래갖고 옛날 비석 깨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1959년 동안 그 채로 비석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비문이고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옛날 비석이 낡아갖고 글자도 없고 그런 비석 자체에 묻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고성희 씨, 그러고 재령이 씨들 6개, 그러고 의형예 씨. 청도 쪽에는 좀 희성이 좀 많습니다. 의형예 씨 이제 2개, 청도김 씨, 그 청도 한제 쪽에 청도김 씨, 시조인 영원공 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즉삼박 씨, 박유붕, 그 이제 대원군 한말에 그 이제 비석이 64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자석, 문인석, 무인석, 해태상, 장명등, 그것도 이제 청도에 만석한 집안이거든요. 그래, 비석을, 모든 성물을 거의 다 갖췄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뭐냐면은 망주석에다 이 명문을 새겨놨는데, 비문의 글씨하고 망주석 글씨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문은 누구가 졌다 하는데, 그래 또 그때 그 같이 그 문중 대표를 만나갖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석공을 나주에서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돌 솜씨는 나주 쪽의 사람이 최고였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고 이제 석공들 이야기할 때 청도 쪽에 비석의 일반적인 돌은 용각산이나 저쪽에 강변 쪽에 있는 쪽에 돌을 썼고, 다른 지역 비석 같은 경우는 영원공 말고 타경선생 비석 같은 묘비는 그게 어디냐면 뭐 우리가 뭐 남포석하고 저쪽에 충청도 보령 쪽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그런 돌들이. 그런 하고, 그 다음에 죽산박씨, 아까 죽산박씨가 맨 그 박유붕입니다. 그 다음에 파평윤씨 쪽에 비석을 이제 2개를 했는데, 그거 보면 1907년인가 나중에 나오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석을 보면은 옛날 비석을 그대로 두고, 그 이제, 을사니까 1905년이네요. 그게 이제 사실 비석이 완전한 장방형은 아닌데 사면으로 열려 있고, 그 비석을 다시 또 48년도에 비석을 새로 되어가 있더라. 그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은 늘 보는 게 저쪽에 비석은 오래된 비석일까 아닐까. 그래 이제 실제로 동네 올라가다가 저 비석인데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런 비석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럼 파평윤 씨가 그 군청에 누구가 후손인데 하면서 직접 만나고 왔어. 아까 이제 탁본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일단 청소를 해야 되니까 물을 가져가갖고 깨끗하게 정말로. 그런 경우에 비석 청소는 그 비석이 태어나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종중에 사람을 모시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입이 착 벌어지죠. 정말로. 자기 조상을 현창하는데 이 정도로 해주고서 실제로 탁본하는 걸 그 사람이 직접 보는 거예요. 닦아갖고 막 하니. 그럼 뭐 그 뒤에 이제 뭐 61개 중에 다른 거는 뭐 기타로 뭐 이렇게 이제 꼭 묘비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묘비 성씨 작은 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했을 때 청도는 국의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서쪽이 청도는 평지 쪽입니다. 그걸 이제 청도 용각산 경계로 해서 이제 곰티제로 경계로 해서 산서로 나누는데, 그러면 이서, 풍각, 강남, 뭐 화양읍, 청도읍 이런 정도가 이제 산서가 되고, 산서는 매전면, 뭐 우무면, 금천면 이런 쪽인데, 청도 문중 쪽에 가장 대표적인 쪽이 전부 다 이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서 쪽에 비석이 31개입니다. 그럼 뭐 밀양박씨, 사직공파고, 용강 문중이고, 김해 김씨 이런 쪽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서민이 31개, 청도읍에서 13개,
매전면에 뭐 6개, 각복 4개, 풍각면 4개. 전체 작은 거 뭐 인물인데 그거 안 보셔도 되는데 그 그림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렇고 그 내용별로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묘비를 제가 45개 하고 여표비 5개, 열부비 뭐 열부비도 뭐 기적비도 열부니까 뭐 열부비로 해서 3개, 효자비 2개, 그리고 뭐 진율비 뭐 군수 진율비 이거 말고 일반 사람의 진율비 2개, 그러고 이제 꼭 묘비는 아니고 묘 밑에 그 재단을 하면서 했던 경우가 3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도의 대표적인 비문에서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필석들을 보면은 이제 오졸제, 절효, 타경, 14의삽이 뭐 축산 박공지묘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 보게 오졸제 박선생 여표업인데 이 저쪽에 있나? 또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에. 요거를 이쪽에 펴놓고 볼까요? 안 그러면. 요거 제가 앞에 가져가서 한번 특별한 것만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필석 전체 기부부터 이수까지 거의 한 3m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뭐 잘라갖고 이러고 나중에 표관에 지장이 없다고 막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게 이체작 했을 때 오졸제 박선생 비명이라고 새겼습니다. 오자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 우아할 우자에 어져서 어자에 책받침인데 책받침 부분을 생략하고 뒷면으로 바꿔놨죠. 그 졸제 박 먼저 선자가 되는데 먼저 선자 이런 거는 전서사전이고 암만 찾아도 안 나옵니다. 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자에 집여자인데 문문자를 두고 쌀미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할 때는 가장 특별하고 청도에서는 가장 손꼽히는 필석이다. 오졸제 박안주가 청도 쪽에는 잘 모릅니다. 밀양에 속하고 대구에 속했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청도 이쪽에서 태어나와서 그럼 묘는 저쪽에 함안에가 있는가 그랬거든요. 그 뒤에 이제 밀양 그 문중에 써졌는데 특별하게 글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개만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래서 아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면서 오졸제 여표 할 때 이 기부가 또 조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 이제 비문의 필석에 글자만 두고 생각했다가 적어도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다음 원래는 가갖고 그래도 제대로 딱 갖춰갖고 하면은 더 돋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필석이 이제 돼 있고. 다음. 그 앞에 14의삽이. 됐습니다. 제가 좀, 뭐 간단하게. 요게, 이서 자기의 서원에 있는 임난대 박씨들 문중에서 14의사가 나왔다는 필석인데, 여기서도 이제 전설을 열었을 때 열십자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위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로 안 끄고, 그리고 위에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의사 사자는 뭐 알 수도 있습니다. 의사, 사자, 선비 사자를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거죠. 14의사, 묘정 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거. 그리고 요거는 영남대학교 쪽에서 한번 뭐 임남 관계로 샜는데, 그래 이제 제가 그쪽에 있어갖고 그걸 그대로 어드작을 빼내고서 그 이제 글자 같은 거는 다시 제가 또 더 수정해갖고 였어요. 하고서 거의 이제 행초서로 되어갖고 알기가 안 쉽고 얕습니다. 필석은 아주 큽니다. 저도 기부가 좋죠. 이수가.
그런 형태. 그래. 그래서 다음 한번 봐주십시오. 요게 박기붕, 아까지 했던 죽산박씨 박기붕 비석인데, 다른 것보다는 저기에는 모든 석머리를 다 갖춰놨다는 거죠. 64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른 것보다는 그 이제 옆으로 가선대하고 요렇게 이제 글을 새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성물들이 제대로 다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망주석에도 글씨를, 이게 망주석에 양쪽에 망주석에도 글씨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주석에 글이 명문이 새겨진 건 거의 청도 쪽을 다 봐도 이 집 한 집뿐이었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아까 나주의 석공을 불러갖고 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석수로서는 나주맥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요 사람 예전에 비석하는데 석공들 자기 이름을 뭐 새길 거 아닙니까?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64년도에 할 때는 그 석공 이름을 뒤에다 딱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비문의 글하고 망주석의 글씨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망주석은 글은 아마 이 석공이 안 썼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추측으로 이 비문의 글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고요.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제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오니까 그래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할 때 대표적인 청도의 비문 찬자는 순재 김자라는 분이 제가 이 탁본할 때 네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글씨로서는 서주연 씨라는 분인데 거의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분 글씨를 딱 보니까 행서를 썼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명필가, 문필가 가는 경우는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행서를 보여드리는 게 행서로 이렇게. 그러고 또 한 분의 이제 보면 두전을 잘 쓴 경우가 박치호라는 분이 그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밀성박씨 사직광파 쪽에 박치호라는 분이 글씨를 잘 썼다 하면서 그분 비문도요 떴는데 거기에 보면 두전 전액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집의 전서는 아마 이 박치호라는 분이 썼겠구나 하는 거.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서예가를 이제 한 사람, 서주연이라는 사람하고 박치호라는 분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영원공 김지대 비석입니다. 옆으로, 위에 거는 제가 따로 하고서 이래 놨습니다. 이제 아주 큽니다. 영원공 김지대 비석. 그 이제, 조선시대 때 이 밀성박씨 밀직공파하고 이 산송이 벌어진 쪽이래. 그러면 여기에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 글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 비문의 내용으로 보자면은 꽃뿌리 영자하고 흔자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묘다. 그럼 바로 두천 박양무 공면왕 때 묻은 그 바로 밑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오히려 고려 중기의 사람인데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게 이제 두촌 박양무라는 분의 요 글씨를 그러니까 그 후손인 박치호라는 분이 이 전설을 썼어요. 그렇게 그 촌에서도 전설을 썼다는 거죠. 그 이제 집안 묘비 중심이라서 사찰에 있는 비석을 탁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경우에서 그 청도 적천사 같은 경우에 그 꼭 묘비는 아니라도 1900 해방 후에 광복 기념을 하고 탑을 만들고서 비문을 양사방으로 쫙 찍혀 있어요. 전서도 있고. 그것도 이제 시대 상황이고 이러니까 꼭 오래되고 안 하려고. 특히 청도 쪽에 탁본이나 우리 전일주 선생님이
그 앞전에 청도에 금성문 가면서 한번 그 사진을 하고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청도 군청 쪽에서 남산골 탁봉 가면서 그걸 하고서 청도에 전시한 적이 있지만 다른 분이 안 해서 제가 할 수 있어 갖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 알려진 비석이고 거의 잘 모르고. 그러면 아까 이제 문중의 각 집안의 문중의 대표를 찾아가고 이랬습니다. 한번 자기 산소를 안내를 해줘요. 산에 저 있다 해도 앞만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 실제. 그러면 차를 무조건 막 저는 차 갈 때까지는 다 끌고 갑니다. 차가 안 좋아서 그렇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청도 쪽에 28문중 했을 때 지금 해봐야 입향 해봐야 뭐 한 5개 정도 되겠나요? 그러면 그거 뭐 했을 때 앞으로 그 입향저 묘만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오래된 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초고로서 워드 작업을 했지만서도 또 계속적으로 이 검토를 하면서 이제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해보니까 기존 했던 거에서 조금 시대 차이 이제 청도에 있으니까 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이 사람하고 갇힌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탁본을 하면서 새롭게끔 뭐 느끼고 또 알 수가 있어 갖고 참 보람을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